중종실록 3사건 중종 13년 11월 1일 정령 두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석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유생이 요즘 학사에 모이지 않으니 이는 다른 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그것은 사장이 어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옛날 송나라 때 선복은 과거 출신이 아니었는데도 국자감 직강이 되었습니다. 하며 참찬간 조광조가 아뢰기를 듣건대 조종조의 강석득도 과거 출신이 아니었으나 마침내 대사성이 되고 주문을 맡았다 합니다. 하고 지사 이 계명이 아뢰기를 과거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관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의 법이 아니니 정부에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요즘 사장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는가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한 사람을 얻더라도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억지로 많이 얻으려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 의논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해조가 정부에 보고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만약 많이 취하면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송나라 때에는 천하를 통일한 대국이었지만 호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고 참찬한 권벌이 아뢰기를 오름지기 빨리 천거하게 하여 별세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전에는 미처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문신은 학권을 겸임하게 해야 할 것이요 과거 출신이 아니더라도 사장에 합당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김식 같은 사람은 전에도 진강하는 바늘에 넣기를 청한 적이 있었으니 대관도 중하지만 김식이 이때 장령으로 있었다. 내가 학관에 올려 쓰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신이 김식과 어릴 적부터 함께 공부하는데 김식처럼 고명한 사람은 문신에게 반드시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후세에도 얻기 어려운 사람이며 집에서도 학도를 많이 모아 가르칩니다. 하고 건벌이 아뢰기를 과거 출신이 아니라 하여 경관만 차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참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실권을 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청구하는 것은 대신의 일이지만 옛날 송나라 때에도 대관으로 하여금 청구하도록 하였으니 공정한 마음으로 청구한다면 어찌 대신이나 소관을 따지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청구하는 데는 과연 지위의 고하를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체로는 대신으로 하여금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전에 김식으로 하여금 사가 독서에 참여하여 학업을 익히게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이 일치되지 않아 깨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식은 학집에 있으면서도 들끓 만큼도 잡념이 없고 또한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권벌이 아뢰기를 독서당의 일은 이름만 있고 실지는 없으니 반드시 문장에 능한 사람이어야 선발할 것은 아닙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도덕과 문장은 본디 두 가지 일이 아닌데 어찌 문장으로만 하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인물이 지극히 많았으나 그 가운데서 뽑아 취하였으므로 어진이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물이 적은데다가 출사하는 길이 한 길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독서당이 많이 가려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뜻을 세운 것이 좋은 사람은 다 가려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1일 정려 세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다 승지 유인숙이 대간이 논한 이희옹 등의 일 및 간원이 논한 경흥 부사 박세영이 나약하여 변장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아뢰었으나 다연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1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전라도 나주 등 34개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중종실록 3사권 중종 13년 11월 2일 모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종실록 3사권 중종 13년 11월 2일 모술 두 번째 기사 문건을 형조참판으로 권벌을 도승지로 김정국을 좌승지로 정충량을 우승지로 유인숙을 좌부승지로 박영을 우부승지로 최명창을 동부승지로 이청을 장령으로 이약병을 이조 정랑으로 정옥형을 지평으로 정응을 홍문관 교리로 이희민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3사권 중종 13년 11월 3일 기한 첫 번째 기사 화이군 이영의 손자 윤의 상언을 내리며 이르기를 화이군 이영이 일찍이 성종조에서 언전을 입어
전역을 면제받고 편의대로 살아왔으니 지금 복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당초에 종부시에서 외람되이 호소한다 하여 반대하였으므로 위에서 특별히 이 명을 내린 것이다. 이 영은 세종의 서자인데 세조조의 주의를 받아 멀리 귀양 갔었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11월 3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가다 참참관 김정국에 아르기를 강하는 글에 얼룩소의 새끼가 붉고 또 뿔이 나면 제사에 쓰지 않으려도 산천의 신이 버려두겠느냐 하였는데 여기서 성인의 공평정대하고 사정에 치우친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임금이 사람을 쓰는데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옛날 어진이는 사람을 첨가할 적에 원수를 첨가하거나 자식을 첨가하거나 혐의잡게 여기지 않고 오직 어진 것만 볼 뿐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을의 유는 용렬한 무리로 대우하며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쓰지 아니하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패정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권방이 있으니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가 있는 사람은 면조하여 금고해야 하지만 혹 장래의 자손은 비록 준걸하고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의례에 수용하지 않으니 임금의 도량으로 말한다면 본디 이를 따지지 않고 발탁했어야 합니다. 다만 조정의 법은 변경해서는 옳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특별히 쓰더라도 무방합니다. 하고 시간간 민수원이 아뢰기라. 가령 공부의 재주가 서을의 무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법을 폐할 수 없고 나라에서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쓸만한 것을 보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들어쓰는 것은 왕자의 도량입니다.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점이 있었더라도 후에 고쳤으면 또한 수용해야 합니다. 옛말에 남의 지나간 악함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에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하고 김정국이 아뢰기를 서얼에 대해서는 나라에 정해진 법이 있으니 고쳐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서경할 적에 그 선조가 미천하면 서경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대저 어딘이는 반드시 훌륭한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이 가문 때문에 막아버린다면 사람 쓰는 문이 더욱 좁아집니다. 오직 그 현부만 볼 뿐이지 가문으로서 사람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구수복은 하래기를 서얼은 법이 이미 그러하지만 어진이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구애되어 법으로 펴지 못하니 이것도 사람을 쓰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하고 민수원이 아뢰기라. 이는 과거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도를 알아서 인재를 널리 진용하게 한 것뿐입니다. 대저 과거는 그 포부를 시험하는 것이니 과거 이외에도 어진이가 있으면 반드시 그 가문에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쓰는 데는 꼭 과거로 취할 것이 아니다. 천거에 의하여 취취하는 것이 더욱 좋다. 선자의 대신이 말하기를 과거로 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진이일 경우에는 뽑아 써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천거에 의하여 취취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담지 사실과 틀리다면 절로 공론이 있을 것이다. 하며 김정국이 아뢰기를 옛부터 대현은 다 과거에서 나왔습니다. 정자나 주자도 과거 출신이었으니 이는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3대에 있어서는 인심이 다 공정하고 조금도 사이가 없었으므로 향거 이선하였었는데 진한 이후로는 인심이 공정하지 않아서 자제에게 언어를 베풀기도 하였으므로 과거법이 비로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당의 어진 선배들도 다 과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은 대신이 첨가하기도 하고 특명으로 쓰기도 하는 것은 좋지만 과거는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거를 어찌 전적으로 폐할 수 있겠는가? 선거에 의하여 취취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하며 김정국이 아뢰기를 평상시의 과거에는 요행으로 곱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취취한다면 혹 사실과 틀린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가려서 취하였으니 반드시 요행으로 얻는 자와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11월 3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11월 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인이라는 것은 사심이 없이 천리에 합하는 것이다. 안자는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진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오래다고 하는 것이다. 하며 참참간 조광조가 아뢰기를
안자가 석 달 동안 이인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때를 지난 뒤에는 곧 어긴다는 말이 아니라 사념이 이때 잠깐 있다가 곧 천리로 돌아와서 오래도록 끊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인심이 천리에 합하지 않고 들것만큼이라도 사념이 끼게 되면 인이 아닙니다. 대저 인은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인데 약간 옳은 것을 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천리를 걱진히 하여 조금 더 사사롭고 사특한 마음이 없어야 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문화에 다니는 제자 중에 어진이가 진실로 많았는데 안회 한 사람만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 한 것은 인이 큼을 말한 것입니다. 적연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환하게 맑고 일에 응할 적에도 천리합하는 것이 곧 인입니다. 하고 최명창이 아르기를 송나라 때 조계라는 이가 있었는데 선한 마음이 나면 누른 콩을 놓아두고 악한 마음이 나면 검은 콩을 놓아두었으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 악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선한 마음을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르기를 이는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우쳐서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미 병폐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록 광대, 관평하여 몸이 항상 한가롭고 너그럽더라도 마음 가지는 방법은 경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으로서 안을 바르기만 하려 하면 곡식을 심을 뽑아서 성장을 돕는 것과 같은 패단은 면하지 못하니 마땅히 엄한 가운데 너그러움이 있고 너그러운 가운데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예와 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충성스럽고 지조 있는 선비가 화를 당하여도 후회하지 않은 것은 인을 좋아하고 차마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성인은 교화를 밝히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사람이 강상의 중요함을 알면 국가의 원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은 천지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으므로 오직 인의 예지의 덕만 있을 뿐이니 천리가 애초에 어찌 악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기품이 같지 않아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고의식적이고 나약함은 인에서 틀린 것이고 포학하고 사나움은 의에서 틀린 것이고 아첨하고 지나치게 공손함은 이해에서 틀린 것이고 간휼하고 괴사함은 지에서 틀린 것입니다. 이치는 더욱 미약한데 기는 더욱 성함으로 언제나 선한 사람이 적고 선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안자와 같이 되려고 희망하는 것은 안자의 무리이다 하였으니 마음씀이 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씀이 강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후세의 사람은 기질이 어둡고 게으릅니다. 신과 같은 사람도 맑은 밤 고요함 속에서 지기가 청명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바르게 길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옛 사람도 바랄 수 있으나 마음씀이 강하지 않으면 이튿날에 가서 반드시 분유해집니다. 이러므로 임금은 모름지기 교화를 밝혀 사람을 하여금 정학에 높이고 예의를 힘쓰게 하여 평시에는 정치를 보좌하고 교화를 받으며 난시에 임해서는 절일을 알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에 패조의 정치가 어지러울 적에 바르는 사람이 없어 성중에서 배양한 공이 이때 와서 없어졌으니 대개 살육이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최명창이 아뢰기를 각계 제 몸만을 위하여 화를 두려워하고 심한 자는 회방을 듣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니 이미 이렇게 되면 어찌 그 임금에게 거스르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농만 받아 먹고 구차하게 용납하는 자가 많고 중심으로 나라를 돕는 자가 적게 되면 나라가 반드시 위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조의 사기를 배양하였더니 얼마 안 되지 않아서 효과가 따라서 나타났고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함께 성종의 성명하심을 믿고 언론이 격노하였습니다. 성주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를 믿고 그러는 것이기나 후에 반드시 나를 생각할 것이다 하셨는데 과연 폐조에 이르러 주설하여 거의 다 없애버리고 사기가 썰어버린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조를 만나 선비들이 다 전일의 화를 잊어버리고 분녀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전의 습관이 다 없어졌다고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크게 향방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기절만 승상하고 의로서 도와가지 않으면 그 기절이 정리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녀의 차례를 살펴 알게 되면 훗날 비록 대변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국가의 위망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간절하게 매양 이것으로서 아뢰는 것이 번거로운 듯 하나 이는 우리나라에 고칠 수 없는 병통인데 만약 본연이 구제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끝내 다스릴 수 없습니다. 또 요즘 아랫사람은 학문을 하려 하여도 같이 강명할 만한 밝은 스승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연에서의 의론도 다름이 있으니 이는 학문이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니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리적부터 옛날 사람들이 재수를 뽑아 적어서 과거에 오르는 학문으로 삼고 과거에 오르게 되어서는 직무에 구애되어 또 학문할 여가가 없습니다. 상학은 날로 고명해지시는데 시강의 바늘에 있는 이는 학문하는 이가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성리학은 채용과 본말이 다 갖추어져 있어 천문, 지리, 예약, 법제, 성명, 도덕의 이치와 역대 군신의 현부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진실로 이에 밝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를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원기도 그제야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진강하려 하였으나 강의할 사람이 없으므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성품이 적합한 문관을 가려 부지런히 강독하게 하면 반드시 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문 한어 같은 것은 다만 공장의 일과 같아서 학문으로 논할 수 없는데도 강독과 제술에 부지런하지 않은 자는 추획을 당하기까지 하는데 하물며 이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강독할 즈음에는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겠습니까? 김한국, 이자, 김정 등을 모두 모아서 질의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관념을 소비해 가면서 모으게 되면 폐해가 많을 것입니다. 항상 그 집에서 강론하게 하고 한 달 안에 의뢰 3번 홍문관에 모여서 논란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의견이 매우 좋으니 정밀하게 가려서 시행하라 하였다. 증조 7월 34권 증조 13년 11월 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 7월 34권 증조 13년 11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증조 7월 34권 증조 13년 11월 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증조 7월 34권 증조 13년 11월 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원자 보양관을 삼공이 하도록 명하다. 증조 7월 34권 증조 13년 11월 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지사 김안국이 아뢰기를 아침 경륜에 생민의 이해에 대해 함께 논하였는데 신도 아랜 바가 있었으니 대개 폐조의 난장 때에 매매한 토지와 집에 대해 소송 기한을 물리는 일이었습니다. 신이 경상도 관철사로 있을 적에 보니 모름지기 신이 아랜 바와 같이 해야만 그 고민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백성을 하여금 입고 먹게 하여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기르도록 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하려면 백성의 생업을 제정하되 그 경계를 바르게 하여 농사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저 기한에 몰리지 않아야 스스로 보존할 수 있고 또한 나라의 부세를 바칠 수 있습니다. 폐조 때 토지를 가진 가난한 백성은 부잣집에 팔아서 부세를 내고 마침내 집을 보존하지 못하여 유리 도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토지를 돌려줘 생업의 미천으로 삼게 하는 것이 왕정으로서 큰일이며 곡물이나 부세를 감해주는 것은 일시의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폐조 때 백성에게 중한 부역을 괴로워하여 헐값으로 토지를 팔아 그로 하여금 생업을 잃은 사람이 많았으니 물리는 기한을 처음에 멀리 잡아야 옳았다. 이제 또 물린다면 번거로운 송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약 백성에게 이익이 있다면 대신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증조 7월 34권 증조 13년 11월 5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 7월 34권 증조 13년 11월 6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정원에서 성리대전을 강할 만한 사람 26인을 뽑아서 아뢰었는데 그 절목은 다음과 같다. 강독하는 사람은 하루에 2, 3장을 보되 만약 쉽게 이해되는 것은 장구에 구애되지 않으며 순말에 이르러 홍문관에 모여 서로 질문하여 변정하고 월말에 이르러 홍문관의 장무관이 그 달에 일정한 장수를 써서 아뢰고 또 사철 끝달에 강독한 사람을 이름을 써서 입게 하되 4, 5인을 지정하여 읽은 곳을 강론하게 하되 강론하는 날은 임시에 취품한다.
또 홍문관의 대지학, 제학 및 김한국, 이자, 김정, 조광조 등이 질문하고 변장하는 날에 매양 와서 논란하며 또 이 선발에 끼지 못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홍문관에 들어가는 자는 또한 강독에 참여한다. 그 선발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공설이, 김정구, 신광원, 김구, 민수원, 기준, 정응, 권은, 구수복, 윤구, 이인, 정순붕, 민수천, 유돈, 한충, 윤자임, 최산두, 정옥형, 박세희, 황효헌, 이약빙, 장옥, 이충건, 이희민, 조원경, 김식이었다. 중중실록 34권 중중 13년 11월 6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예조의 의견을 가지고 환경부도 병사 신공재의 계본으로 입계하기를. 이는 변경의 일에 관계되므로 홀로 결단할 수 없으니 대신 및 지변사 재상과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울 대신이 회의할 때 아울러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그 계본의 내용은 곧 주장합의 형 수원두가 별온으로 상경하게 하여 상경하게 하고 망압의 처남 관독이라는 자도 상경하기를 청한 일인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6일 애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6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가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 안당, 이계명, 최숙생, 고효형산, 유담년, 이장곤, 조원기, 김한국, 손주, 최한홍, 김다, 윤인평, 김극필, 김극승, 문건, 김근사, 홍경림, 김괭, 조방은, 이성동, 공설인 등이 의논드리기를. 군액을 감하는 일은 조종조의 강년의 군액의 점검 환수를 자세히 상고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무학은 서울은 훈련원에서 가르치고 또 문신으로 하여금 나누어 교훈을 받게 하고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약 외방에도 다 설치하면 한갓 군역을 도피하는 자의 소굴만 되어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습니다. 정로 위는 새로 설치한 군이요 갑사도 원액 이외에 많은 수요를 더 정하였으므로 모든 군액이 충정되지 못한 것은 다 이 까닭입니다. 이제 정로위를 갑사의 수효에 넣어 계산하고 제주가 변변차는 갑사는 도태하여 기정병의 여러 보솔에 충정하는 것이 매우 편하고 이익이 되겠습니다. 보병을 군역이 있는 곳에 정속하지 말라는 이 일은 팽배 대조의 수가 본디 넉넉하지 않고 또 아직 충정하지 못한 수요가 많으므로 형세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폐조 때 군역이 괴로워서 토지를 판 사람에게 그 토지를 모두 돌려주게 하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도로 빼앗는 것도 유리 도망하게 한 단서가 됩니다. 다만 10년 전의 일을 일체 돌려주게 하면 소요가 없지 않을 것이니 시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또 의논드리기를. 무릇 노비를 소송하는 데는 친척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을 제기하여 쟁송하는 모든 사람 이외에 30년 이전의 일로서 고장을 내지 않은 것은 청리하지 말고 곧장을 낸 연월로부터 계산하여 연한에 구애받지 않은 것은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래게요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안국이 의논드리기를. 친척 사이에 한 조상에게서 나눠받아서 부리던 노비를 간사한 무리가 탈취하려고 하여 가전 방법으로 교묘하게 꾸며서 서로 쟁송하니 풍속은 상폐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친척 중에 한 조상의 노비를 서로 쟁송하는 자는 고장을 낸 날로부터 계산하여 20년 이전의 일은 청리를 허락하지 말고 여느 사람과 서로 쟁송하는 것은 스스로 예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고 김안국이 아뢰기를. 정유년에 사송의 대헌을 정한 대로 연대가 오래되니 간사와 거짓이 날로 늘어나고 사송이 어지럽게 일어나서 풍속과 인심이 날로 허물어지니 이제 정유년에 정한 대헌의 예의에 의하여 적당히 대헌을 정하여 간사하고 시끄러운 풍습을 가라앉히는 게 편이할 듯합니다. 하였다. 정관필 등이 의논드리기를. 연분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평년에는 예전대로 면 단위로 등급을 매기고 농사를 실패함이 더욱 심한 곳은 조종조의 관례에 의하여 자정의 단위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안국이 의논드리기를 연분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비록 시행해 온 지 오래되었으나 자정으로 등급을 매기는 법도 조정조에서 시행하던 바입니다. 더구나 면 단위로 등급을 매기는 경우에는 대개 한 면의 손실을 보아서 많은 쪽을 따라 시행하고 그 가운데 비록 매우 고화가 심한 곳이 있더라도 별도로 등급을 매기지 않았으므로 공사가 다 불편합니다. 만약 자정 단위로 등급을 매기면 고화가 각각 실지에 맞아서 등급이 매우 정밀하여 공사가 다 편의하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연사의 9년이나 6년을 따지지 말고 다 자정 단위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였다. 정광필 등이 의논드리기를 선상 가포는 법이 정해진 지 오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로 폐지하는 것은 경솔한 듯합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서 목화가 여물지 아니하여 백성이 가포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각도로 하여금 백성들의 소원을 물어서 오승포나 혹은 상포로 마련하여 바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김안국이 의논드리기를 선상 노비를 대신 세우는 역할을 오승 면포로 바치게 한 것은 이미 법으로 정했으니 모름지기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제 오승포로 바치기를 도축하면 빈궁한 백성이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원하의 상포 5필로 대납하는 자는 하락하는 것이 편이할 듯합니다. 하였다. 정광필 등이 의논드리기를 첩의 자녀가 보충대에서 누락된 것은 비록 개인이 가진 문안이 없더라도 회사 및 장례원의 문안에 이름이 있거나 두 대를 연달아 양력에 종사한 자는 진고하여 환천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고 김안국이 의논드리기를 자기 비첩 소성의 자녀는 관부에 정장하여 속신함이 없이 종량할 뿐이요 보충대에 입역시키는 일도 없으므로 간사한 무리가 종량한 문안을 가지지 않았음을 알고 또 먼데 사람이 회사와 장례원의 문안을 상고하기 어려움을 헤아리고서 문득 보충대에 누락되었다고 증거하여 시끄럽게 소송을 제출하여 간사한 실책을 부림으로 양민이 날로 위축되니 폐단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고무 자기 비첩 자녀의 소생으로 이미 종량하여 양력에 들어간 자는 비록 종량한 문헌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서울이나 외방 중에 약간이라도 종량한 것을 빙가할 만한 관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김급빛, 김극성, 문건, 김건사, 홍경림, 김갱의 의논드리기를 조상이나 자기의 비첩 자손으로 이미 양력에 종사한 자를 무례한 자손이 세대가 오래되어 사사로이 가진 종량한 문서 및 관에 있는 문적을 다 상고할 수 없으므로 시끄럽게 고소하는데 그것을 일체 환천시키면 소송하는 단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륜을 상해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군역을 피하여 숨어서 빠진 자나 문적에 상고할 만한 자 이외에 이미 양력의 종사에 세대가 오래되어 상고할 만한 문적이 없는 자는 다 징고하여 환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공이 경기의 공부를 경감하는 일로서 의계하기를 흉년의 조세를 감하는 것은 진실로 제왕이 백성을 구휼하는 큰 정사입니다. 경기에서 조세로 바치는 것은 그다지 무겁지 않으나 공부는 번거로운 듯하니 해조로 하여금 각사의 용도의 족부족을 조사하여 감하며 백성들이 은혜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삼공이 또 병조 지변사 제상 황형 등과 외일을 접대하는 사이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기를 비인 관독이 우리의 국경지대에 있으므로 한 해에 한 차례씩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수원도의 종족들이 우리 국가의 주의를 진 것이 큽니다. 조정에서 별온으로 올려보내게 하면 위협에 두려워하여 한 것 같으니 진실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운의 차례가 되면 모름지게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조판서 이장군 예조판서 이계명이 아뢰기를 남행 관원을 성균관의 겸관에 차임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니 대신 등과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이계명이 혼자 아뢰기를 경상도 남해에서 바치는 천신에 쓰이는 녹포는 만약 장괴포로 대신 봉진하게 하면 천신하는 의미가 없으며 또 그 군에서 봉전한 수량도 적으니 어떻게 처리하리까? 대신과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삼공 등에게 장교하기를 경기 공부를 감하는 일은 아랜대로 시행하고 수원도와 관독 등의 일도 아랜대로 접대하라 하고 이 계명 등에게 장교하기를
시종신들이 일찍이 말하기를 성균관의 실관은 그만두더라도 겸관은 문관 출신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할 수 있으며 송나라 때 그렇게 한 이가 있었다 하므로 그렇게 분부한 것이다. 그것을 대신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계명이 아뢰기를 평시 사양 대제는 반드시 유일을 가려야 하고 또 제삿날도 정해야 합니다. 명년 춘향 대제의 길일은 초선에는 초 2일만 있을 뿐이며 대제는 친히 지내시지 않더라도 의뢰 미리 제기하셔야 합니다. 초 1일에는 만골예가 있는데 본조의 하례 및 군신, 회례, 연 등의 일은 본조의 예절이니 오히려 폐할 수도 있습니다. 만골예를 행할 때 풍악을 폐할 수 없고 정조와 시향, 대제는 다 물릴 수 없습니다. 본조에서 깊이 헤아려보았으나 처리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대신과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제가 초 2일에 들었으니 정조 1의 본조에 속한 예절은 다 정지하도록 하라. 만골예를 행할 때 풍악을 쓰는 것은 위 사람을 위한 일이고 자신을 위한 예가 아니다. 그러나 다시 대신과 살펴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중조실호 3사군 중조 13년 11월 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호 3사군 중조 13년 11월 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정부 2조 예조가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균관 등처에 모두 문관을 쓰는 것은 스스로 대전에 있는 법인데 이제 남행으로 차이면 이 법이 허물어집니다. 한때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하지만 후세에 가서 폐단이 없지 않으니 조정의 법을 허물어버리고 후세의 폐단을 여는 것이므로 시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만약 사표가 될 만한 문관으로 겸하게 하면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경연이나 시정도 사람이 모자람을 걱정하는데 어디서 각별한 인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정관으로 겸하게 하면 본직을 보는 여가에 또 겸임을 한 이해를 보는 것은 사제가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선 시험해 본직합니다. 하고 정부 예조가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남해에서 진상하는 녹포를 장포로 대신 봉진하는 일은 포의 장포와 녹포의 구별이 있으니 서서는 불가함이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상하는 공포가 납포라면 그만이지만 제포라면 일이 제양에 관계되는 것이니 대신 봉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김한국의 아래는 의견도 반드시 제포까지 다시 봉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대제는 유일에 지내야 하니 본조의 예절은 오히려 정지할 수 있지만 만골례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풍악을 들어야 하는데 취재에 방해됨이 있으니 이 일은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등의 의견으로는 관상감에 물어서 특별히 좋은 날을 가려서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상이 정광필 등의 의논을 쫓았다. 중종실록 3사군 중종 13년 11월 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과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학관을 겸임시키는 일은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사성 이하를 문관으로 겸임시키는 일은 대신이 아랜대로 하라. 중조실록 3사군 중종 13년 11월 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길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사군 중종 13년 11월 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햇물이가 졌는데 양이가 있었다. 중조실록 3사군 중종 13년 11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만골예를 거행하고 이어서 데뷔전에 하례를 드렸으며 평명에 하례를 받고 또 데뷔전에 풍정을 올렸다. 동짓날이기 때문이다. 명하의 종실 제신 이품 이상과 승전호 홍문관 대간과 입번한 한림 도청부 병조의 제장 등에게 골정에서 음식을 먹였다. 중종실록 3사군 중종 13년 11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3사군 중종 13년 11월 1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졌는데 양이가 있었다. 중조실록 3사군 중종 13년 11월 1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승지 최명창이 아뢰기를 화이군 이영의 손자 이유는 이제 화이군을 복직하도록 명하셨으니
선원옥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이군의 아들 이원이 선원옥에 실리지 않았는데 하무의 윤이겠습니까? 부득이 먼저 선원옥을 편집한 뒤에야 그 직을 줄 수 있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이윤의 상은에 화이군의 이름은 선원옥에 실렸으나 그 직은 삭제당하였다 하므로 복직시키도록 한 것이다. 정부시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여 화이군 영이 과연 직이 없다면 그 직을 추복하고 그 자손도 다 추록하고서 소용하는 것이 옳다 하며 최명창이 아뢰기를 화이군 이영의 이런 종부시로 하여금 상고해 보게 하였더니 영은 과연 복직하지 못하고 고안장으로 강등되었다 하니 성전을 받들어 복직하고 그 자손도 노경하게 하소서 하니 전개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증조실월 34권 중종 13년 11월 11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월 34권 중종 13년 11월 11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 장군이 정청해서 말하기를 김구를 직제하게 의망하게 해야 하나 김구는 몇 달 안에 정랑에서 전한에 이르렀으니 이는 근고에 없던 바이며 또 직제하게 되면 오래지 않아 당상에 오르게 될 것이니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였다. 정랑 이 약병이 그를 의망하기를 고집하였으나 이 장군이 끝내 듣지 않았다. 권균을 한승부 판연으로 민수천을 의정부 사인으로 기준을 홍문관 부응교로 삼았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를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도총도사 권경상이 전에 북청 판관으로 있을 적에 마침 흉년을 만나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율하게 되었는데 북청은 언이 나는 단창과 연립하였으므로 백성 중에 언을 가지고 오는 자는 곡식을 주고 언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아 가난하여 언을 얻지 못한 사람 굶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상인에게 언을 주어 그들과 함께 몰이를 하였으니 그를 사판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관상감의 일과 지 줄이는 일은 정원이 전에 아뢰었는데 담당 승지가 하교를 듣고도 해조에 말하지 않았으니 추고하소서. 정원은 후술의 자리에 있어 대간이 아뢰 바를 다만 출납해야 할 뿐인데 새로 임명된 승지가 경례를 몰랐다고 핑계하여 아뢰고 위에서도 그렇게 여겨서 윤호하지 않으셨으니 승지의 하늘이 지극히 설만하여 그 조짐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날 곧 농계했어야 하나 동료와 동료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야 아뢰입니다. 승지를 모두 파출하여 후술의 자리를 엄하게 하소서. 황해도 도사 송세정은 인물이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13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1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13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차관 소세양이 와서 복직하고 이어서 본도의 폐단 5, 6가지의 일을 조목으로 개진하였는데 그 가운데 상원에 사는 양씨가 그의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슬픔이 너무 과도해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처음에 양씨가 시집갈 때가 되어 같은 고을의 사람 유학 김자호에게 시집가서 부녀의 도리를 삼가시켜 시부모는 매우 효성스럽게 생겼습니다. 지난해 6월에 김자호가 거센 물에 빠져 죽자 양씨가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울고 물도 입에 넣지 않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성복한 뒤에 호련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시부모에게 고하기를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천명이 있으니 지나치게 스스로 애통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곧 방에 들어가서 의복을 성내히 차려입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합장하였습니다. 양씨가 죽을 때의 나이는 23살이고 같이 산 지는 겨우 4년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여 사유를 갖추어 관에 보고하였는데 관에서 아뢰를 하지 않았다 하여 합니다. 하고 권벌이 아뢰기를 소세양이 자방한 뜻이 매우 건실하였으니 이것으로서 회사에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백성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절리의 일도 있으니 회사에 보이라 하였다.
중조실호 3, 4군 중조 13년 11월 13일 기요 네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3, 4군 중종실록 3, 4군 중종 13년 11월 13일 기요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니 전교하기라. 원경상이 범한 바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이미 의건부에 명하여 추구하도록 하였으니 먼저 파직할 것이 없다. 나머지는 연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34군 중종 13년 11월 13일 기요 여섯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조실록 34군 중종 13년 11월 14일 경수로 첫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4군 중종 13년 11월 14일 경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경상도 병사 성세정은 본디 탐독한 사람입니다. 전에 전라도 관사로 있을 적에 깨, 피물, 어물, 기름, 꿀 등을 각골에 요구하여 남석보는 성세정이 감사 때 데리고 간 사람이다. 집에 배로 실어 보내어 판매하여 취리한 일을 본부에서 소문을 듣고 남석보와 남석보의 어미 및 전린 2인을 추국하였더니 남석보의 어미와 전린은 절반 이상 승복하였으나 남석보는 장역을 받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 자식 때문에 그 어미를 형신할 수 없으며 전린도 이미 형신을 한 차례 받았으니 다 석방하고 성세정은 사판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성세정의 일은 지극히 그러다. 남석보의 조사에 여러 가지 물건을 배로 실어다가 판매하였다는 말이 있었다며 죄주도록 하되 그 문헌을 읽게 하라. 나머지는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 4권 중종 13년 11월 14일 경수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록 3, 4권 중종 13년 11월 1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홍문관에 선언하고 아울러 성주하여금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3, 4권 중종 13년 11월 1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 4권 중종 13년 11월 15일 신해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김해, 함안, 초계, 함양, 고성, 진해, 철원, 칠원, 의령, 창녕, 현풍, 산엄, 거창 등의 고을에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은은한 천둥처럼 몰리고 집이 흔들렸다. 중조실록 3, 4군 중종 13년 11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상, 병마, 절도사 성세정을 파면하다. 중조실록 3, 4군 중종 13년 11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가 일찍이 소회가 있어 물으려 하였으나 그것이 마땅한지는 모르겠다.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사람 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쓸모있는 사람을 얻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다스려지고 쓸모있는 사람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것이다. 옛날 제왕이 사람 쓰는 것을 두루 살펴보면 어찌 반드시 전조의 주위에만 구애되었겠는가. 만약 그 어짐을 알면 특별히 들어서 쓴 이가 많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 쓰면 전조의 주위만으로 낙점을 한다. 그 사이 혹 특제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이 없지 않아서 아무개는 아무개와 다르지 않는데 어찌하여 특제의 명이 있는가 한다. 습석이 이와 같음을 위해서 여기에 혐의를 두어 한 사람이 쓸만함을 알아도 특제하는 명이 드물며 위아래가 서로 의심하는 것 같으니 그 사람을 쓰는 채통이 어떻겠는가. 옛말에 사람을 아는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요 요 임금도 그것을 어렵게 여겼다 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매랴. 그러나 후시 이로서 논하면 임금이 회기의 문서를 닦아 제 기일에 보고하는 등 말단에 이런 책상에 문서가 구름처럼 쌓여서 정밀하게 살피기를 힘쓰고 사람을 쓰는 일 같은 것은 전조에서 갖춘 의망에만 따라서 의례에 낙점하니 그 본말을 모르는 듯하다. 내 의견으로는 친정할 때가 아니면 전조의 주의를 쓰는 것이 옳지만은 친정할 때는 전조의 의망만 쓰는 것은 친정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다고 여긴다. 친정할 때라도 오품 이하의 미관으로 말하면 진실로 모르는 자가 많을 것이니 전조의 주의를 쓰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리고 사품 이상으로 말하면 전조가 앞에 있고 담당 승지가 전교를 듣고서 아무개를 뽑고 아무개의 이름을 써서 전조의 초기를 건네준다. 전조는 그 사람이 과연 그 직에 합당할 경우에는 비초를 쓰고 합당하지 않을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직에 합당하지 않은 사유를 논한다. 그렇게 하면 인물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위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사람이 부족할 때는 모름지기 망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또 친히 재수하는 사람이더라도 공론이 합당하지 않으면 저절로 피하지 않고 논집하여 전조에 의망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일로 살펴보건대 전도에서 망을 갖춘 사람이 간혹 모두 그 직에 합당하지 않음이 있어서 고쳐 망을 갖추려 하면 망을 고치라는 명이 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을 한다. 이러므로 비록 불가한 줄 알면서도 우선 낙점하고 원관은 그 합당하지 않음에 따라서 공론을 지켜 논박하여 채직함으로 자주 채직하는 걱정만 이룬다. 혹 의논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임금이 친히 제수하는 일은 뒤에 배단이 있다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공론이 행해질 때는 절로 공론이 있겠으나 공론이 행해지지 않을 때는 배단을 누가 막아 내겠는가. 임금이 그 사람의 의심을 알았습니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지위에 감동하여 그 직무를 다할 것이고 사람을 쓰는 채통도 좁아지지 않을 것이다. 서반으로 말하면 잡직도 많이 제수하니 전도에서 주의하는 것이 옳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은 동반의 직무이다. 전에 논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친정할 때는 위에서 전조와 함께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논하여 재배하고 주의할 것이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이 옳다. 그러므로 이미 해조에 말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본하는 것은 본디 경소리에서는 안 된다. 숱한 인물을 반드시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논하여 쓰거나 버린다면 후일의 임용에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사세가 어려움이 있다. 전조에서도 모름지기 남의 과실을 드러내놓고 논할 것이 아니고 다만 친히 제수하는 사람에게만 그 직이 합당한가를 논함이 옳다. 그것을 삼공에게 물으라. 중조실호 3사권 중종 13년 11월 1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3사권 중종 13년 11월 1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를 하려니 전교하기를 성지 등에 이런 헌부의 주안으로서 그 공함에 답한 사연을 보니 모든 일을 정원이 혹 미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유를 아뢰었다. 그러나 그일에는 성지가 한 사람만 있어 비록 시가를 만나더라도 취재하지 못하며 또 내일 정사의 이조 병조의 정청에 갈 만한 사람이 없으니 채직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호 3사권 중종 13년 11월 16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주의하다. 중조실호 3사권 중종 13년 11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우부성지 파경이 일과지의 일로 인하여 간원의 논박을 받았으므로 재차 사직하였으나 연하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3사권 중종 13년 11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사람 쓰는 규모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국가의 칠함과 정사의 득실과 생민의 휴척이 모두 쓸모있는 사람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임금은 인물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두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조에 맡겨서 그 마땅한 것을 심사하여 쓰거나 버리는 것입니다. 전조의 관원을 만약 쓸모있는 사람을 얻으면 첨가하여 쓰는 자도 다 쓸만한 제목이고 쓸모있는 사람을 얻지 못하면 쓰고 버리면 어두워 현우가 뒤섞이고 직무가 많이 폐기되게 되니 사람을 얻는 것보다는 실로 전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조에 이미 사람 쓰는 권한을 맡기고서 허니 위에서 스스로 재결하여 마음대로 첨가하여 쓰지 못하게 하면 뒷날의 패단임 또한 매우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진실로 그 의심이 쓸만한 줄을 알면서도 전조가 첨가하지 않은 것에 구애되어 특별히 쓰지 못하면 임금이 사람을 알아보는 밝음을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명한 바가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자연 논집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명으로 제수하는 것을 항상 행할 수는 없지만 때로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경우라면 특명으로 제수한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실질을 살피고 사사 언정을 쓰지 말아서 폐단을 끼치지 말도록 하며 쓸모있는 사람을 얻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의 인원이 옳다. 임금은 과연 인물을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두루 모르기 때문에 전조에 맡겼으나 때로 특명으로 제수하더라도 괜찮다 하였다. 중조실호 3사권 중종 13년 11월 1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원중의 의견은 다섯성지 김정국 정충량 유인숙 박영 최명창이다.
다 파직하기를 청하였는데 정은 박윤경이 어제 원중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서 아뢰면서 곧 박영은 다른 승객의 일과 다름이 있다 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박영도 아울러 파직하고 박윤경을 채직하소서하니 장교하기를 채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호 3사건 중종 13년 11월 1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정은 황사우가 아뢰기라. 어제 신의 병이 들어 집에 있었는데 박윤경이 예고를 할 때 신의 집에 들러 아랠 일을 같이 의논하면서 박영의 일은 다른 승조와는 다름이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원중에서 박윤경을 그러게 여겨 채직하기를 청하니 신도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채직하소서 하니 전가기를 채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호 3사건 중종 13년 11월 17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하,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일이 크게 관계되지 않은데 승지를 다 채직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신등이 보면 전 승지 등이 각기 그 직임을 다하여 빠뜨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저 그 소임이 합당한 사람 오래도록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간원에서 논한 승지 과실은 다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간의 채무로는 비록 이와 같이 해야 하나 위에서 짐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바뀜으로 인하여 관작이 외람하게 되니 이것도 불가합니다. 또 보면 박영도 잇따라 채직되었으니 이는 더욱 불가합니다. 공로는 대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 부득이하여 채직해야 할 일이라면 신등도 오지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대간이 만약 권신의 일을 논하는데 승지 등이 중간에서 비호하였다면 대간이 비록 이와 같이 아뢰더라도 좋습니다. 또 신등이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은 대간이 아뢰는 것이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처리함에 있어 그 중도를 얻어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채직되었더라도 내리전명을 도로 거두어드리는 것이 또한 무방합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승지 등의 이 일은 내 의견도 홍문관이 말한 것과 같다. 그러나 대간이 반드시 아랠 것이라 하여 중지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두 승지만이 공무를 보아 육방의 공사가 많이 지체되며 또 정사가 있어도 가서 참여할 인원이 없으므로 사세가 부득이하여 명하에 채직하였다. 관작이 외람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지금은 이미 채직하였으니 번거롭게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조광조 등이 물을 3차례나 아뢰고 승지 권벌도 채직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호 3사건 중종 13년 11월 17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간논이 아뢰기를 승지가 한 근일의 일에 매우 그름으로 본원이 농계하여 채직하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홍문관에서 반드시 채직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습니다. 대간의 일의 시종이 때로 서로 가부를 논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나 제3구지 아래는 의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홍문관의 뜻은 그러지 않다. 이때 사관원이 홍문관과 맞버티는 형세가 있었으나 이날 정사에서 대사관 신광헌을 승지로 제비하고 사관 연자임을 턱지로 의주 목사로 제비하고 두 정은 중 하나는 논박을 당하고 하나는 비염하고 오직 이수동만 남아서 농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상이 이수동이 병무에 합당하다고 하여 턱지로 병조 정랑에 제수하였다. 간관이 새로 바뀌어서 마침내 다투지 못하였다. 중조실호 3사건 중종 13년 11월 17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신광헌을 승조는 좌승지로, 유용건을 우승지로, 정순붕을 좌부승지로, 김희수를 우부승지로, 윤은필을 동부승지로, 박호를 사관은 대사관으로, 김유를 사헌부 지비로, 김구를 사관으로, 민수원을 홍문관 은교로, 기준을 부은교로, 정응을 헌납겸 성균관 직강으로, 권운 유희령을 정원으로 윤자임을 의주 목사로 삼았다. 중조실호 3사건 중종 13년 11월 17일 개축 여덟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정원은 중요한 자리인데 승지 김희수는 인품과 재간이 합당치 않으니 채직하소서 하고 재차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3사건 중종 13년 11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동부선지 윤은필로 후술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집이 김유는 어제 비염하자 곧 명하에 채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참하던 날 어좌를 마련하지 않은 일은 해관을 추구해야 하며 김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제 어찌 사학은 이로써 대관을 채직해야 되겠습니까? 명할 그대로 임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비의 일은 헌부가 바야흐로 상의원의 관원을 추구하고 있으니 김유가 장관이었으므로 언급될까 염려했기 때문에 명하에 채직한 것이다. 김유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채직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물러가서 동료들과 논하여 내일 정사하기 전에 회개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로 3사군 중종 13년 11월 1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가다 상이 입문하여 이르기를 혹독하고 잔인함은 형벌에서 근본하는 것이다. 지금 헌부에서 근무하던 주의수 중에 사망한 자가 많이 있으니 대관은 진실로 가려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혹독한 때문은 아니지만 요즘 형조가 형의 시평을 신중히 하지 않아 죄수가 많이 죽게 하였으니 헌부로 하여금 추구하게 해야 하나 헌부 역시 형의 시평을 신중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추구하기 어려운 듯하므로 오늘 대신에게 물었다. 대제 형을 집행하는 관리는 법률하는 마음을 두어야 한다 하며 참찬과 조광조가 이르기를 헌부의 관원은 다 어진 사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전에 그 소임을 가려 제수하였다 하며 조광조가 이르기를 본관에서도 들었습니다. 마포에 사는 사람으로 천구지금이란 자가 있는데 대대로 호부하여 그의 딸을 조사에게 시집 보내고 그로 인하여 교만하고 횡포함으로 법사의 관원이 강하고 밝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였다. 옛날에 채말동이란 자도 호부하고 횡포하여 권세 있는 사람과 서로 결탁하여 비록 삼공에게라도 다 편지를 보내 통함으로 사람들이 감히 주의를 가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이 아니 형조 참여로 있을 적에 그 주의를 통렬히 다스리니 한때 그의 강하고 밝음을 칭송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헌부에서도 반드시 이제 바야흐로 태평의 치세를 지향하는 때에 조관으로서 시정의 호부한 집안의 사위가 된 사람은 사판에 끼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 호부한 사람들은 통렬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악을 미워함이 지나친 것뿐입니다. 단 본관은 생각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청명하니 이런 무리들이 어찌 크게 방자할 수야 있겠습니까? 비록 사부라도 무식한 사람이 있는데 말할 거리도 되지 못한 천류이겠습니까? 형신을 한두 차례 하여 악을 징계하는 뜻을 엄중히 보이고 곧 이르기를 내가 만약 다시 그렇게 하면 다시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면 그 사람도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이 있고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도 징계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헌부는 강단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관에서도 논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살펴보면 그러지 않으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약 헌부를 그러다고 하여 채직한다면 무릇 호강한 자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것을 빙자하여 강직한 사람을 제거하려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강직한 사람을 비록 한 가지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들으니 법관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이 때문에 풍원의 관리를 채택할 수 없다. 강직한 자는 사람들이 반드시 미워하는 것을 나도 안다 하였다. 증조실록 3사군 중종 13년 11월 18일은 갑인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증조실록 3사군 중종 13년 11월 18일 갑인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칠원현에 지진이 있었다. 증조실록 3사군 중종 13년 11월 19일은 을묘 첫 번째 기사 간운이 아르기라 정은 유희령은 인물이 순직하나 물명이 없어 정원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진조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르기라 집이 김유일은 본부에서 처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 해당 관원이 있으므로 김유가 장관이기는 하나 미리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여겼으며 또 대가는 자주 채직해서는 불가하므로 머물러 두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물어보니 해당 관원이 다 유고하였는데도 김유가 그 대임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추고가 반드시 김유에게 미치게 된 것이니 채직해야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증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11월 1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대사원 김정 장녀 김식이 아래기라
그늘의 본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많이 있고 일찍이 퇴직하였으며 그 뒤에 물관자가 또한 많았으니 이는 신등이 형의 집행을 신중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형조의 죄수가 많이 적었으므로 본부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글은 전디가 이미 내려졌으나 본부에서 한 것도 형조와 다름이 없는데 어찌 감히 추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상교를 들으니 역시 헌부도 형조와 같다 하셨으므로 신등은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채직하고 신등을 형관과 함께 추구하소서 하였다. 장령 이청 지평 정옥형이 아뢰기라. 신등은 본직에 제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사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만 본부의 아장 김세걸, 석곤 등이 장죄를 범하여 형신을 받고 그대로 갇혔다가 병들어 죽었으며 남석보도 성세정의 일로 인하여 장형을 받지 않고 죽었으니 이 사민의 죽음은 다 신등이 직을 제수받은 뒤에 있었으므로 신등도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형조의 제수 중 물관 사람이 많으니 내가 매우 채근하게 여기며 시종의 뜻도 놀라운 일이라고 여김으로 추구하도록 명한 것이다. 전일의 헌부의 죄수 사안부자가 다 죽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때 대사원과 장령이 다 되죄하였으나 내가 분부하기를 앞으로 형의 집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 하였다. 그 뒤에 죽은 자가 많았으나 형의 집행을 신중히 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현관이 근무하던 죄수도 죽은 자가 많으므로 추구하도록 명한 것이지 헌부를 그러다고 한 것은 아니니 사직하지 말고 현관을 급히 추구하라 하며 김정등이 아뢰기를. 형조는 본부에서 잘못한 것과 같은데 신등이 직에 있으면서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우며 또 잘못한 바는 이미 같고 상교에도 형조와 같다 하셨으니 더구나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채직하고 아울러 추구하소서 하고 이청등이 또 아뢰기를. 형장을 집행한 것은 신이 있을 때의 일이 아니나 이미 누차 신문하였는데 신등이 본직에 임명된 뒤에 더 신문하기 위하여 석방하지 않고 그대로 가두어두었다가 죽었으니 신등이 직에 있기 또한 미안합니다. 집행 노필은 병으로 같이 아뢰지 않았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른바 형조와 헌부가 같다 한 것은 헌부를 책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형조를 추구하게 하였으니 법관으로서 재직하기 어려우므로 채직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